세월이 참 빠르게 흐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큐레이터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너무 잘 인식되지 않았던 90년대 초중반 무렵에는 전시에 대한 원론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조되었었죠. 뭐 갤러리가 되건 뭐가 되든 말입니다. 그래서 뭐 갤러리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영업이익보다는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해서 기획진을 해야 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때 큐레이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뭣도 모르고 그냥 전시 기획을 여러 가지 만들고 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41회차 박정수입니다. 장맛비를 뚫고 습한 기온을 안고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 동포 만평이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구독과 알림 중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상쾌한 미술만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술시장은 정말 희한하죠. 전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웬만한 전시들이 다 아트페어에 대한 사전 행사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또 왜일까요? 미술시장의 변화에 따르는 것이긴 하겠지만 전시기획이라는 말이 좀 드물어진 것 같아요. 그죠? 기획전시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 기획전시가 되건 전시기획이 되건 둘 다 요즘 같아서는요 팔리는 화가들 작품을 모아 특정의 전시명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뜨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시 기획이 뭐냐고 물어보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교과서적으로 한다면 전시 방향을 잡고 주제와 유형을 분류하고 그리고 작품을 제작한 이들 그룹할 것인지 그룹화된 작품들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이건 네이버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요즘 같아서는요 돈 안 되는 사회성, 이념성은 예술가들을 모아서 국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에 진행을 해야지요. 시장으로 타겟으로 한 다양성이 실으면 갤러리에서 사는 것이 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런 것조차도 없지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장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 상업 갤러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에 따르면 전시 작품 제작도 도입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요 참 오랜만에 화가들과 함께 전시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좀 단순했어요. 갤러리와 화가들 사이에 돈독한 관계를 구성하자. 기왕 돈독할 바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성을 구성할 수 있는 예술의 가치를 그냥 대충 만들어 보자.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작품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갤러리스트가 틀을 머릿속에서 만들고 그 틀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아티스트가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대충 한 7개월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처음 시작에서는 요즘 미술시장의 작품에는 의미론을 접근이 참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젊은 예술가님들의 작품을 보면요 글씨가 참 많아졌는데 그림에 말이에요 글자와 글씨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디자인으로 취급하는 것 같기도 생각이 했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나라 한복의 색동저고리처럼 아무나 막 사용한 오방색을 각 개별 화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색을 부탁만 했을 뿐이지 기타의 유형이나 기타 등등은 이야기는 작가의 개성과 개념에 맡겼습니다. 색에 대한 의미를 당연히 찾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지요. 작품 제작 또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60, 180 크기의 3점 이상의 작품으로 구성해달라고 부탁했었죠. 그러면서 전시 제목을 먼저 붙였었습니다. 전시공허가 평면 작품에 들어있는 원근감. 원근감도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160, 180이라고 하는 그 사이즈도 공간이고요. 여기다가 벽면, 갤러리의 벽면도 공간이고요. 오방색이라는 전통 개념의 의미론적 공간도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배치해두자. 그냥 단순하게 현대미술이라는 이름, 그리고 젊은 세대 미술시장의 가범에 대한 약간의 생각까지도 공간에 집어넣자고 해서 5개의 공간 속의 공간과 다른 공간이라는 전시 제목을 붙였죠. 5명의 화가들이 있었으니까요. 무겁지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하나, 이 5개의 공간에 더불어가지고 한 가지 더 있었죠.
우리 현대인이 말하는 육감이라고 하는 것, 그걸 보라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겠지만은 여기 지금 파란색의 남상헌, 황색의 김영목, 빨간색의 김상년, 보이시죠? 아니죠. 요건 최항규 선생님입니다. 빨간색이 최항규. 여기가 흰색이 김상희, 잠깐 헷갈렸습니다. 김상희 선생님 거고요. 우건우 화가의 검정색, 그리고 이것이 공동작품으로 제작된 보라입니다. 그죠? 참 재밌죠? 화가들은 맘대로 살아갑니다.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자기 세계를 벗어난 엉뚱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색에 대한 특징의 의미를 주고 나니까요,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작품들을 설치하면서 가슴이 되게 울렁거렸었어요. 오랜만에 기획이기도 했지만 갤러리스트 지금 제 생각보다 훨씬 멋진 작품들이 드러났습니다. 기획 의도에 대한 것보다 더 나은 작품들이 왔죠. 저와 5명의 화가들 사이에 중재를 한 김영목 화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작품을 한번 보죠. 지금 이거 파란색입니다. 남상헌님이죠. 파란색은요, 아시다시피 동쪽, 방위는 동쪽을 말하고요, 나무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요, 일렁이는 동해바다의 파도를 그렸습니다. 떠오르는 희망과 함께하는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죠. 여기 좀 재밌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화가의 위티어 자기 개인의 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세히 보면 바위 위에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보이죠? 한 사람 보이죠? 요거요. 요거 숨겨놨죠? 피부 안 보입니다. 제목은 뭔가 보여드릴까요? 좀 보이시나요? 이거 안 보이는구나. 작은 것의 거대함에 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파도를 그렸지만 여기는 고래죠. 고래가 물속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희망과 상징과 내일이라는 또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여기에 글쎄요, 확인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도에 강아지 형상이 숨겨져 있죠.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개인적 취향을 이러한 풍경 속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희망과 내일에 대한 행복, 희망 이런 것들이 같이 기원적인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들이 한 작품으로 이어져 있죠. 이건 황색입니다. 김영목 화가입니다. 철사 이미지를 사람이라고 하는 모양의 실루엣으로 변환시켰습니다. 황색은 중심이며 흙을 상징하죠. 물과 물, 여타 요소들과 함께 흙은 세상의 뿌리이며 세상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러죠. 연상과 공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릴 때 그거 많이 본 적 있었죠. 뭉게구름을 보면서 거기에 고무도 찾고 고양이도 찾고 이렇듯이 이 화가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공사장 근처를 지나는데 이 버려진 철사 뭉치에서 사람의 형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연상을 시켰다고 하죠. 그것을 보면서 세상의 오묘한 관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요, 철사 같지만은 좀 착시적인 것이죠. 그림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건 우담바라라고 하나요? 음악의 연주에 대한 것들, 황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삶에 대한 것, 아내와 자기 자신과 내일과 행복과 이런 것들을 이 철사라고 하는 그 이미지 안에다가 연상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포함시켜 놓았죠. 재밌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요, 이게 최항규님의 작품이죠. 붉은색을 주종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전시에 어떤 세계에 주어졌는데 그 세계에 대해서 충실히 접근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이 붉은색이라고 하면 남쪽을 상징하죠. 불과 백사를 의미합니다. 재료는 수채화예요. 수채화라는 재료를 이해하면서 좀 보면요, 이 잠깐 흘림과 번짐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과 공간의 연결을 만들죠. 작품들은요, 5점으로 구성되는 가운데에는 큰 그림 안에서 액자까지 되어 있죠.
여기 재밌는 거는요, 작가가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거 보세요. 붓입니다. 붓이 올라가면서 매듭을 맺고 매듭이 지어져서 꽃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좀 재밌는 이야기는요, 간단스럽게, 뜰 수 있을까? 언제 날 수 있을까는 위트도 함께 합니다. 달이나 비행기는 희망을 상징하며 내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시면요. 되게 재밌는 그림들입니다. 여기 개구리가 전기로 매달려 있죠. 꼭 우리가 살고 있는 매달려 있는 그런 의미들 같아요. 참 즐거운 그림이죠. 여기는 흰색을 그려신 김상윤 화가님의 작품이죠. 좀 예전하면서 잔잔합니다. 한학을 전공하신 화가인데 이 깊이가 상당히 깊죠. 작품의 깊이가 큽니다. 근데 저는요,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한자를 형상화 시켜가지고 이미지화 시켰습니다. 좀 이번에 단점이라 그러면 흰색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연결시키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좀 이 전달이 잘 안 되죠. 이 흰색은요, 서쪽을 상징하고 계절은 가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가능하면서도 글씨와 그림과 글자들이 혼용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화가님은요, 서예가님이시죠. 은밀한 서예가님이시죠. 자신의 작업 노트에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붓을 들 용기가 없어 늘 마음이 붓에 붙들려 있다고 했습니다. 갈아둔 먹을 다 써먹지도 못하고 정리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러한 작품들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도 구도의 생활을 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려진 좀 수호적 그림,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내 마음을 지켜주는 수호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작품들이 흰색에다 보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네요. 여기는 검정색이 오건우님의 작품입니다. 상당히 진중하죠. 그림들을 보면요, 상당히 진중합니다. 죽음 앞에는 희망과도 같습니다. 작품 제목이 영원한 것은 영원히 없다라고 했듯이 시작과 끝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중심에 목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화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목화와 목화꽃은 다르죠. 목화는 꽃이 시들어야 핍니다. 목화가 피어야 효용 가치가 있고 목화가 피어야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정색은 방향으로는 북쪽이고요, 물을 나타냅니다. 이 색깔은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소생과 흐름과 변화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오방색 안에서요. 시든 꽃과 시들어가는 꽃, 그냥 시든 꽃과 시들어야 가치가 만들어지는 꽃인 벽화, 목화죠, 목화. 시들어서 열매를 맺는 수수들, 이런 그림들이 상당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나비, 이 삶의 순환, 자연의 순환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검정색은 색이 아니라 모든 영역으로의 중심이라고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빛을 발아가지고 좀 작품들이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공동작품인 보라입니다. 이 보라색은 평화와 균형, 고귀함, 화려함, 권력, 치유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이 작품을 화가들에게 제안하면서 완성되었을 때 한 분이 소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오픈하는 날 한 분이 소장해 주었습니다. 좀 감사하죠. 이렇게 그림이 이어져 있는데 10점 정도 됐잖아요. 이게 흩어져서 전시가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160, 180의 작가들이 각기의 작품 크기를 맞춰가지고 사이즈를 알맞게 제작해서 만든 것인데 흩어지지 않았으면 했던 바람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준비하면서요, 결과적인 말씀드렸지만 작품의 결과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즐거운 시간이 지금도 괜찮아요. 오늘 이야기는요, 더하트나인 갤러리에서 전시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끝이 나갔는데요, 제 얼굴 안 보인다고 너무 좋아하는 하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제 얼굴 없이 그림 중심으로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떠신지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은 복잡하다는 느낌 별로 들지 않죠.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